평생 당신만 위해서 살았어요. 뭐라고? 감히 누구한테 소리를 질러?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네 인생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저에게도 꿈이 있어요. 이년아, 감히 어디서 대드냐? 당신 저를 때렸어요? 당연하지. 남편한테 대드는 여자를 가만둘 수 없어. 이제 정말로 끝이에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새벽 5시 김정숙은 어김없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습관처럼 몸을 일으켜 세운 정숙은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죠. 남편 박만호는 아직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어느덧 40여 년이 넘도록 매일 반복해온 일상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마당에는 어제 빨아놓은 빨래가 이슬에 젖어 있었어요. 정숙은 한숨을 내쉬며 빨래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손으로 빨래를 만지면서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죠. 언제부터인가 손등에는 검버섯이 생겼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관절염으로 아팠습니다. 이 나이 되니까 몸도 말을 안 듣네. 정숙은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시골 농가의 아침은 언제나 바빴어요. 남편이 은퇴하고 나서도 작은 밭을 가꾸고 있었거든요. 고추, 배추, 무를 심어서 겨우내 먹을 김치를 담그고 여름에는 오이와 호박으로 반찬을 만들었죠. 정숙은 빨래를 걷으면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봤습니다. 22살에 만호와 결혼해서 이 집으로 시집왔던 그날이 어제 같았어요. 그때는 모든 게 새롭고 희망적이었습니다. 남편과 사랑하는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키우며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엄격했고 농사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아이들이 태어나고 나서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틈이 없었죠. 그래도 그때는 아이들이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만호가 잠에서 깨어나왔습니다. 머리가 산발이 된 채로 화장실을 다녀온 뒤 밥상 앞에 털썩 앉았어요. 밥은 언제 되냐? 조금만 기다려요. 찌개가 거의 다 됐어요. 정숙은 서둘러 밥을 퍼서 만호 앞에 놓았습니다. 만호는 말 한마디 없이 숟가락을 들어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고생했다 한마디라도 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그런 말조차 사라졌습니다. 정숙은 만호 맞은편에 앉아서 자신의 밥을 먹었어요. 짠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어제 만든 나물 몇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소박한 식탁이었지만 정숙에게는 늘 그랬던 일상이었죠. 오늘 시장 가서 추석 준비 좀 해야겠어요. 철수 내려온다고 했잖아요. 만호가 찌개를 후루룩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알아서 해. 나는 밭에 가야 하니까. 정숙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추석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준비할 게 산더미였습니다. 제사상에 올릴 음식들, 손님 맞이 준비, 대청소까지 모든 게 정숙의 몫이었죠. 밥을 다 먹은 만호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영자가 어제 전화했는데 제사는 우리 집에서 지낸다더라. 알아서 준비해. 시누이 영자 얘기에 정숙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영자는 시집을 잘 간다고 서울로 나가서 살면서 명절 때마다 전화로만 이것저것 지시를 내렸어요. 정작 준비는 하나도 안 하면서 말입니다. 영자는 늘 형수는 집에서 놀고 있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식으로 말했어요. 영자 씨한테 말씀드려 보세요. 올해는 제사 음식을 좀 나눠서 준비했으면 좋겠다고요. 뭔 소리야? 우리가 종갓집인데. 만호는 퉁명스럽게 말하고는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정숙은 빈 밥상을 치우며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종갓집이라는 이유로 모든 부담을 정숙이 혼자 져야 했습니다. 오전 9시 정숙은 시장 보따리를 들고 마을 버스를 탔습니다. 덜컹덜컹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벼가 누렇게 익어가는 들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느덧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죠. 버스에는 정숙과 비슷한 나이의 아주머니들이 몇 명 타고 있었어요. 모두들 추석 준비로 바쁜 모양이었습니다. 정숙은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자신만 힘든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 며느리는 그래도 좀 도와주는데 요즘 며느리들은 다 그래. 우리는 뭐 혼자서 다 해야지. 애들은 바쁘다고 하고. 정숙은 그 말들을 들으면서 더욱 우울해졌습니다. 자신에게는 며느리도 없고 딸도 멀리 살고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었거든요. 시장에 도착한 정숙은 익숙하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먼저 고기 가게에 들러 제사용 고기를 샀어요. 소고기 한 근, 돼지고기 한 근. 평소보다 비싼 값에 정숙은 지갑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만호가 주는 용돈으로는 늘 빠듯했어요. 할머니, 추석 준비하세요? 고기 가게 아주머니가 말을 걸어왔어요. 네, 아들이 내려온다고 해서요. 그래도 좋겠네요. 자식들이 얼굴 보러 오니까. 정숙은 그냥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아들 철수는 1년에 몇 번 안 내려왔고 내려와도 재산 이야기나 용돈 달라는 이야기뿐이었거든요. 정작 어머니가 어떻게 지내는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정숙은 채소 가게로 향했습니다. 나물로 쓸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를 샀어요. 과일 가게에서는 배와 사과, 대추를 골랐습니다. 제사상에 올릴 과일들이었죠. 장을 보는 내내 정숙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이번 추석도 또 혼자서 모든 걸 준비해야 하는구나. 정숙은 마음속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제사 음식 준비하는데 이틀, 대청소 하루, 손님 맞을 준비 하루. 거의 일주일 동안 쉴 틈이 없을 것 같았어요. 점심때가 되자 정숙은 시장 한 구석에 있는 국수집에 들어갔습니다. 잔치국수 한 그릇을 시켜놓고 핸드폰을 꺼냈어요. 딸 미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선아, 나야. 엄마, 뭐 하세요? 추석 준비하느라 시장에 나왔어. 너는 언제 내려와? 엄마, 미안해요. 이번에는 못 내려갈 것 같아요. 애들 학원 때문에. 정숙의 가슴이 싸늘해졌습니다. 그래도 딸만은 자신을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요. 미선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며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어요. 바쁜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명절만큼은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 할 수 없지. 애들 공부가 중요하니까. 엄마, 몸 좀 챙기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알았어. 너도 몸 챙기고.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숙은 국수를 먹으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결국 이번 추석도 남편과 단둘이 보내게 되는 거였어요. 아니, 시누이 영자가 오니까 셋이겠네요. 그것도 반갑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정숙은 국수를 다 먹고 나서 다시 장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떡집에서 송편용 쌀가루를 사고 반찬 가게에서 김치를 좀 더 샀어요. 집에서 담근 김치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았거든요. 오후가 되어서야 정숙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무거운 장보따리를 들고 버스에서 내려 집까지 걸어가는 길이 힘들었어요.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팠습니다. 예전에는 이 정도 짐은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나이가 들어서인지 힘들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만호는 밭일을 마치고 마루에 앉아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어요. 얼굴이 붉어진 걸 보니 제법 마신 모양이었습니다. 장 봤어? 네, 다 샀어요. 정숙은 장보따리를 부엌에 내려놓고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에 고기를 넣고 채소들을 씻어서 준비해 두었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석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만호가 막걸리 잔을 들고 정숙에게 말했습니다. 철수한테 전화해봐. 언제 내려오는지. 정숙은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철수가 전화를 받았어요. 아들아, 나야. 언제 내려와? 엄마, 모레 오후에 내려갈게요. 회사 일이 있어서 늦어요. 알았어. 조심해서 와. 아, 그리고 엄마. 이번에 집 문제로 아버지랑 얘기할 게 있어요. 정숙의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집 문제라니 무슨 소리인지 알 것 같았어요. 요즘 철수는 부모님 집을 자기 명의로 바꾸자는 말을 자주 했거든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 정숙은 자꾸 한숨이 나왔어요. 40여 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이들 키우는 재미가 있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이 모두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어 만호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정숙은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추석 준비 시작해야겠어요. 도와주실 수 있어요? 나는 남자가 부엌 일에 뭘 도와줘. 알아서 해. 정숙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도움을 기대하지도 않았거든요. 혼자서 모든 걸 해내는 게 익숙해져 버렸어요. 추석 이틀 전 정숙은 새벽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어제 사온 재료들로 본격적인 명절 준비를 시작해야 했거든요. 먼저 도라지를 손질하기 시작했어요. 가늘게 찢어서 소금에 절이고 쓴맛을 빼기 위해 여러 번 우려냈습니다. 손끝이 아려왔지만 정성스럽게 작업을 이어갔어요. 고사리는 물에 불려서 질긴 부분을 제거했습니다. 하나하나 다듬는 일이 번거로웠지만 제사상에는 정성이 들어간 음식을 올려야 한다는 게 정숙의 신념이었어요. 시금치도 깨끗하게 다듬어서 살짝 데쳤습니다. 참 손이 많이 가네. 정숙은 혼자서 중얼거리며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예전에는 시어머니가 옆에서 이것저것 지적하며 도와주곤 했는데 이제는 정말 혼자였어요. 외롭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유롭기도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만호가 밭에서 돌아왔어요. 얼굴에 흙이 묻은 채로 손을 씻더니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 그냥 간단하게 하면 되지. 제사는 정성껏 지내야죠. 조상님들께 올리는 건데. 정숙은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답답했어요. 만호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일은 정숙이 다 하고 자신은 결과만 누리려고 했죠. 점심을 먹고 나서 정숙은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오후에는 전을 부쳐야 했어요. 애호박전, 동태전, 북어전까지. 기름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했지만 정숙은 묵묵히 일을 계속했습니다. 저녁 무렵 휴대폰이 울렸어요. 신우이 영자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언니, 나야. 추석 준비 잘하고 있어?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번에 우리 애들도 같이 가는데 음식 좀 푸짐하게 준비해줘. 애들이 한국 음식을 좋아하거든. 영자의 아들 둘은 모두 외국에서 살고 있었어요. 가끔 한국에 올 때마다 정숙의 음식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건 기분 좋은 일이었지만 준비해야 할 음식이 더 늘어난다는 뜻이기도 했어요. 알겠어요. 열심히 준비할게요. 그래, 고마워. 아, 그리고 이번에 오빠 상태가 좀 안 좋더라. 술도 많이 마시고 성격도 더 까칠해졌어. 좀 참아줘. 영자의 말에 정숙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만호의 성격이 까칠해진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거든요. 은퇴하고 나서 더욱 심해졌어요. 할 일이 없어서 답답한지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어쩌겠어요. 고생이 많아. 내가 시간 되면 도와주고 싶은데 애들 때문에 바빠서. 영자는 늘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도와주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도움을 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숙은 다시 부엉기를 시작했어요. 내일도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습니다. 갑자기 현기증이 났어요. 하루 종일 서서 일을 하느라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결렸습니다. 좀 쉬어야겠다. 정숙은 마루에 앉아서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어느덧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딸 미선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어요? 응, 추석 준비하느라 바빴어. 엄마, 정말 미안해요. 이번에 못 내려가서. 남편이 갑자기 출장을 가게 됐어요. 미선의 목소리에서 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정숙은 딸을 원망하고 싶지 않았어요. 괜찮다. 네가 바쁜 거 아는데 뭘.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몸이 제일 중요해요. 알았어. 너도 몸 챙기고. 미선과의 통화를 마치고 나니 정숙의 마음이 더욱 쓸쓸해졌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바쁘다는 핑계로 정숙을 혼자 두고 있었어요. 정작 가장 바쁜 건 정숙 자신이었는데 말이죠. 저녁 준비를 하면서 정숙은 만호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철수 오면 집 이야기 또 할 텐데 어떻게 할 거예요? 뭔 소리야? 내 집인데 내가 알아서 하지. 그래도 미리 상의해보면 좋잖아요. 만호는 대답 대신 텔레비전 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숙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만호는 자신의 의견만 고집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밤이 깊어갈수록 정숙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내일 아들이 내려오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걱정됐어요. 요즘 철수는 전화할 때마다 재산 정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부모님이 연로하시니까 미리 준비를 해두자는 식으로 말했지만 정숙은 그 진심을 알고 있었어요. 잠자리에 누워서도 정숙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되돌아봤어요. 젊었을 때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과 사이좋게 늙어가고 자식들이 효도하며 손주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남편은 점점 무뚝뚝해졌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서 부모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정숙은 마치 가족들을 위해 존재하는 그림자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어김없이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더욱 바쁜 하루가 될 것 같았어요. 철수가 오기 전에 집 정리도 해야 하고 추석 음식 준비도 마저 해야 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정숙은 대청소를 시작했어요. 거실 바닥을 닦고 창문을 깨끗하게 치웠습니다. 손님방도 정리해서 철수가 머물 수 있게 준비했어요. 이불도 새로 깔고 방안도 말끔하게 정돈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는 다시 부엌으로 향했어요. 어제 못다한 전 부치기를 마저 했습니다. 생선전, 고기전, 채소전까지 종류별로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오후 3시쯤 철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금 출발했어요. 저녁 전에 도착할게요. 알았어. 조심해서 와. 정숙은 마지막으로 집안을 점검했습니다. 혹시 빠뜨린 게 없는지 확인하고 음식들도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저녁 무렵 철수가 도착했습니다. 정숙은 반갑게 아들을 맞이했어요. 잘 왔다. 배고프지? 밥 먹을래? 네, 고속도로에서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철수는 피곤한 표정으로 거실에 앉았습니다. 정숙은 서둘러 저녁상을 차렸어요.
철수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가득한 상이었습니다. 어머니, 수고하셨어요. 철수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어딘가 어색한 표정이었어요. 정숙은 그 표정에서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분명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았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철수는 이런저런 안부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계속 마음이 불편했어요. 철수의 눈빛에서 뭔가 계산적인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밭에 갔어. 곧 들어올 거야. 아, 그래요. 아버지와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철수의 말에 정숙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역시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집 이야기를 꺼낼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만호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철수를 보자 반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왔구나. 언제 왔어? 방금 도착했어요, 아버지. 부자가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정숙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었지만 정숙은 이 평온함이 곧 깨질 것 같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추석 당일 새벽 정숙은 평소보다 더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오늘은 제사를 지내는 날이었거든요. 마음이 무거웠지만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 같았어요. 조용히 일어나서 부엌으로 향한 정숙은 제사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제사상에 올릴 밥과 국을 준비했어요. 흰 쌀밥을 정성스럽게 짓고 맑은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어제 준비해둔 나물들을 예쁘게 그릇에 담았어요. 도라지나물, 고사리나물, 시금치나물까지 하나하나 정성이 들어간 음식들이었습니다. 과일도 깎아서 준비했어요. 배는 반달 모양으로, 사과는 토끼 모양으로 예쁘게 깎았습니다. 대추와 밤도 깨끗하게 씻어서 접시에 담았어요. 정숙의 손길이 닿은 모든 음식에는 조상님들을 향한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사상을 차리면서 정숙은 시어머니가 생각났어요. 살아생전의 시어머니는 제사 준비에 특히 까다로웠습니다. 음식 하나하나 자리까지 정해져 있었고 조금이라도 틀리면 호되게 꾸중을 들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조상님께 대한 정성이었겠지만 당시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오전 8시쯤 철수가 일어났어요. 세수를 하고 나서 거실로 나온 철수는 차려진 제사상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많은 음식을 혼자서 다 준비하시다니. 당연한 일이지. 조상님께 올리는 건데. 정숙은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했어요. 그래도 아들이 자신의 수고를 알아주니까 기분이 좋았습니다. 만호도 일어나서 제사상을 살펴봤어요.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정숙은 남편의 그런 표정을 보며 작은 위안을 느꼈어요. 오전 10시쯤 신우이 영자가 도착했습니다. 영자는 두 아들과 함께 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조카들이 반가웠지만 영자의 첫 마디는 시큰둥했습니다. 고생했어. 그런데 음식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정숙은 당황했어요. 분명히 충분하게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영자는 늘 이런 식으로 흠을 잡았습니다. 더 준비할까요? 아니야, 됐어. 어차피 우리도 금방 갈 거니까. 영자의 말투에서 정숙은 서운함을 느꼈어요. 한 해에 몇 번 안 보는 가족인데 금방 간다니. 그래도 참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왔으니까 좀 이따가 가세요. 제사 시간이 되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만호가 제주가 되어 절차를 진행했어요. 정숙은 옆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조상님들께서 이 모습을 보시면 어떤 마음이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사가 끝나고 나서 모두들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영자의 아들들은 정숙의 음식을 무척 맛있게 먹었어요. 외숙모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라.
정숙은 조카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흐뭇했습니다. 이런 순간만큼은 힘들었던 준비 과정이 보람으로 느껴졌어요. 점심을 먹고 나서 영자가 말했습니다. 설거지는 내가 도와줄게.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이것 정도는 내가 해야지. 영자는 드물게 설거지를 도와주었어요. 정숙은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설거지를 하면서 영자가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오빠 요즘 어때? 성격이 더 까칠해진 것 같던데. 나이가 드니까 그런가 봐요. 그래도 언니가 고생이 많아. 평생 저렇게 사는 것도 참 힘들겠어. 영자의 말에서 뭔가 의미심장한 느낌이 들었어요. 정숙은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거실에서 남자들의 대화가 시작됐어요. 철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그 이야기 좀 해볼까요? 무슨 이야기? 집 문제 말이에요. 세금 문제도 그렇고 나중을 생각해서 미리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만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정숙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무슨 소리야. 그게 아니라 세금을 절약하려면 미리 준비를 해둬야 한다고요. 철수는 끈질기게 말을 이어갔어요. 정숙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역시 예상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아버지, 요즘 부동산 세금이 많이 올랐잖아요. 미리 증여를 받아놓으면 세금을 많이 아낄 수 있어요. 그래도 아직 이른 것 같은데. 만호는 주저하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철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생각도 해보세요. 나중에 복잡한 일로 고생하시는 것보다 지금 정리해두는 게 낫잖아요. 정숙은 자신의 이름이 나오자 더욱 신경이 쓰였어요. 철수는 어머니를 위한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정작 정숙에게는 한마디 상의도 없었습니다. 영자도 거들어 나섰어요. 오빠, 철수 말이 맞아. 요즘 세상에 미리 준비 안 해두면 나중에 후회해. 너희들이 다 결정했구나. 만호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정숙은 이 상황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게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철수가 변명했지만 만호는 이미 기분이 상한 상태였어요.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에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한잔해. 만호는 막걸리를 따라서 철수에게 건넸어요. 철수도 어쩔 수 없이 받아 마셨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만호의 술이 늘어갔어요. 얼굴이 붉어지고 말도 많아졌습니다. 정숙은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만호는 술을 마시면 성격이 거칠어졌거든요. 내가 공무원으로 40년을 일했는데 너희들이 뭘 안다고 나서냐? 만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철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달랬습니다. 아버지, 술 좀 그만 드세요. 누가 그만 마시래? 내 집에서 내가 술 마시는 게 뭐가 잘못이야? 영자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오빠를 바라봤어요.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거실로 나가서 만호를 말렸어요. 술 그만 마셔요. 애들 앞에서 당신까지 나서지 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만호는 정숙에게도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정숙은 더욱 걱정이 됐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정숙은 저녁상을 차렸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점점 어색해져 갔습니다. 만호는 계속 술을 마시고 있었고 철수와 영자는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아버지, 저희는 내일 새벽에 서울로 올라가야 해서요. 철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원래는 하루 더 있을 계획이었는데 분위기가 이상해지자 일찍 떠나려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래, 알아서 해. 만호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어요. 정숙은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만호의 술 기운은 더욱 거세졌어요.
혼자서 중얼거리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자식들이 부모 재산만 노리고 있어. 내가 죽기만 기다리나. 정숙은 만호의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가족이 이렇게 멀어져 가는 게 너무 슬펐습니다. 추석 다음 날 아침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고 어색했습니다. 정숙은 일찍 일어나서 어제 제사 뒤처리를 하고 있었어요. 설거지할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마음이 무거워서 손이 잘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만호는 어젯밤 술을 많이 마셔서 늦게까지 잠들지 못했어요. 얼굴이 부어 있고 기분도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아침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시무룩한 표정이었죠. 철수는 새벽에 서울로 돌아간다고 했는데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젯밤 아버지와의 대화가 좋지 않게 끝나서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영자는 일찍 일어나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아들들과 함께 오늘 오후에 떠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자의 표정에서도 뭔가 불만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젯밤에 오빠가 너무 심했어. 영자가 정숙에게 다가와서 속삭였습니다. 술 드시면 원래 그래요. 넘어가세요. 정숙은 남편을 감싸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영자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만호의 성격이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거든요. 참 고생이 많아. 평생 저런 사람하고 사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영자의 말에 정숙은 답하지 않았어요. 가족 앞에서 남편 험담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영자의 말이 위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전 10시쯤 철수가 일어났어요. 세수를 하고 나서 거실로 나온 철수는 어색한 표정으로 아버지에게 인사했습니다. 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어요? 응. 만호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어젯밤 일로 아직 기분이 상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어젯밤에 제가 말씀드린 거 생각해 보세요. 급하게 결정하실 필요는 없으니까요. 철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만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아들에게 아침을 차려주었어요. 김치찌개와 계란 후라이, 어제 남은 나물 몇 가지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혼자서 이 모든 걸 준비하시다니. 뭘 당연한 일인데. 철수는 밥을 먹으면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정숙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하루 종일 추석 준비를 하느라 지친 모습이었죠. 어머니, 건강 조심하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알았어. 너도 서울 가서 몸 챙기고. 철수와 정숙의 대화를 듣고 있던 만호가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무리한다고? 이 정도가 무슨 무리야. 예전에 시어머니 모실 때는 이것보다 훨씬 힘들었어. 만호의 말에 정숙은 말문이 막혔어요. 남편은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정숙의 고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부족하다고 생각했죠. 아버지, 그래도 어머니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철수가 어머니를 감싸며 말했지만 만호는 더욱 화가 난 표정이었어요. 나이가 뭐? 나보다 어린데 무슨 나이야? 여자들은 원래 집안일 하는 거 아니야? 정숙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40여 년을 함께 살았지만 만호는 여전히 정숙을 집안일만 하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만호는 계속 술을 마시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눈치를 보며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철수야, 너 언제 떠나냐? 오후에 떠날 예정이에요. 그래, 빨리 가라. 여기 있어봤자 할 일도 없을 텐데. 만호의 말투가 차갑게 들렸어요. 정숙은 아들이 상처받을까봐 걱정됐습니다. 영자도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애썼어요. 오빠, 우리도 오후에 갈 건데 너무 그러지 마세요.
너희들이 가든 말든 내가 뭘 어떻게 하겠어. 알아서 해. 만호는 점점 더 퉁명스러워졌어요. 술 기운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점심을 마치고 나서 철수가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하루 더 있을 계획이었는데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일찍 떠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어요. 벌써? 좀 더 있다가 가면 안 되니? 정숙은 아쉬워했지만 철수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회사 일이 있어서 미리 가야 해요. 철수가 아버지에게 인사하려고 다가갔지만 만호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아버지,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응. 만호의 대답은 여전히 시큰둥했어요. 정숙은 부자 사이가 이렇게 멀어지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철수가 떠나고 나서 집안은 더욱 조용해졌어요. 영자와 조카들만 남았는데 이들도 오후에 떠날 예정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 영자 일행도 떠날 준비를 했어요. 영자는 정숙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어. 다음에 또 올게. 고마워요. 조심해서 가세요. 영자가 떠나기 전에 정숙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오빠 문제 좀 심각한 것 같아. 술도 많이 마시고 성격도 너무 변했어. 괜찮아요. 제가 잘 살펴볼게요. 정숙은 그렇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영자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만호의 변화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영자 일행이 떠나고 나자 집안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정숙과 만호만 남았어요. 갑자기 집이 너무 넓고 적막하게 느껴졌습니다. 만호는 거실에 앉아서 계속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얼굴이 더욱 붉어져 있었고 눈빛도 흐려져 있었습니다. 다들 갔네. 만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네, 모두 무사히 잘 갔어요. 정숙이 대답했지만 만호는 듣고 있는지 마는지 모를 표정이었어요. 자식들이 다 커서 제 갈 길 가는구나. 만호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어요. 정숙은 남편도 나름대로는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정숙은 간단하게 저녁을 준비했어요. 추석 음식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것들로 상을 차렸습니다. 저녁 드세요. 술이나 더 가져와. 만호는 밥 대신 술을 더 달라고 했어요. 정숙은 걱정이 됐지만 거부하기 어려웠습니다. 술은 그만 드시고 밥 좀 드세요. 내가 뭘 먹든 상관하지 마. 만호의 목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정숙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만호는 계속 술잔을 기울였어요. 정숙은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숙아. 만호가 갑자기 정숙의 이름을 불렀어요. 네. 내가 공무원으로 40년을 일했는데 너는 한 게 뭐야? 갑작스러운 질문에 정숙은 당황했어요. 만호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저는 집안일을 했죠. 집안일? 그게 뭔 대단한 일이야? 만호의 말에 정숙의 가슴이 아팠어요. 평생 이 집을 지켜온 자신의 노고를 이렇게 폄하하다니. 당신도 평생 이 집에서 편하게 살았잖아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지만 만호는 더욱 화가 난 표정이었어요. 술 기운 때문인지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편하게? 내가 언제 편하게 살았어?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정숙은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나서도 만호는 계속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설거지를 하면서도 계속 남편의 눈치를 봤어요. 만호의 표정이 점점 험악해지고 있었거든요. 술에 취할수록 성격이 거칠어지는 것이 만호의 고질병이었습니다. 정숙아, 이리 와봐. 만호가 정숙을 불렀어요. 목소리에 술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정숙은 마지못해 거실로 나갔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앉아. 할 말이 있어. 정숙은 조심스럽게 만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만호의 눈빛이 흐릿했지만 어딘가 날카로웠어요. 너 철수가 하는 말 들었지? 집을 자기 명의로 바꾸자고. 들었어요. 너는 어떻게 생각해? 갑작스러운 질문에 정숙은 당황했어요. 사실 자신도 잘 모르겠었거든요. 세금 문제는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당신이 알아서 결정하세요. 알아서 결정하라고? 이 집은 우리 둘 다 사는 곳인데? 만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정숙은 뭔가 잘못 말한 것 같아서 움츠러들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저는 그런 일을 잘 몰라서요. 몰라서? 몰라서는 안 되지. 이건 우리 집 문제야. 만호가 테이블을 탁 치며 일어났어요. 정숙은 깜짝 놀라서 몸을 움찔했습니다. 당신 술 좀 그만 드세요. 내일 이야기해요. 누가 술 그만 마시래? 내 집에서 내가 술 마시는 게 뭐가 잘못이야? 만호는 점점 더 흥분하고 있었어요. 정숙은 이런 남편을 달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참고 기다리는 것이었죠. 알겠어요. 더 마시세요. 정숙은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어요. 그런데 만호가 정숙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디가? 아직 할 말이 더 있어. 뭘 더 말해요? 너는 내가 이 집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40년 동안 매일 출근해서 월급 받아다 주고 이 집 장만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만호의 말은 늘 똑같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만 강조했습니다. 정숙의 고생은 안중에도 없었죠. 저도 알아요. 당신이 고생 많이 했다는 거. 알기만 하면 뭐해? 고마워해야지. 고마워하고 있어요. 정숙은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이런 대화를 몇십 년 동안 반복해 왔었거든요. 고마워한다고? 그럼 왜 맨날 시무룩한 얼굴로 있어? 불만이 많은 것 같던데. 그런 적 없어요. 없다고? 오늘 철수 앞에서도 그랬잖아. 마치 내가 당신을 괴롭히는 것처럼. 만호는 점점 더 억지를 부리고 있었어요. 정숙은 답답했지만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럼 뭔 뜻이야? 만호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정숙은 이웃집에서 들을까봐 걱정됐습니다. 목소리 좀 낮추세요. 옆집에서 들어요. 옆집에서 들으면 어때? 우리 집 일인데. 만호는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는 맨날 나를 무시해. 내가 뭘 해도 불만이야. 그런 적 없어요. 언제 당신을 무시했어요? 정숙도 이제는 참기 어려웠어요. 억울한 마음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없다고? 아까도 그랬잖아. 철수가 집 이야기할 때 당신 표정 봤어?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말은 안 해도 표정에 다 나와. 마치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만호의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았어요. 하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숙은 더 이상 이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조용히 자리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방에 들어가서 쉴게요. 어디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만호가 다시 정숙의 팔을 붙잡았어요. 이번에는 좀 더 세게 잡았습니다. 아파요. 놓아주세요. 아프다고? 이것도 아프다고 해? 만호는 정숙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세게 잡았습니다. 정말 아파요. 놓아주세요. 정숙이 팔을 빼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만호의 힘이 더 셌거든요. 너는 맨날 약한 척해. 이것도 못 견디면서 무슨 고생했다고 해? 만호의 말에 정숙의 마음이 상했어요.
평생 이 집을 위해 살아온 자신을 이렇게 무시하다니. 저는 약한 척한 적 없어요. 정말 아프다고요. 아프면 병원 가든지. 맨날 아프다, 힘들다 소리만 해. 만호는 정숙의 팔을 거칠게 놓아주었어요. 정숙은 팔을 만지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정말 방에 들어갈게요. 가라. 맨날 도망가기만 하는구나. 정숙은 만호의 말을 못 들은 척하고 방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만호는 끝까지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너는 책임감이 없어. 뭐든지 내 탓으로 돌리기만 하고. 정숙은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만호는 거실에서 계속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래. 평생 고생해서 이 집 마련해줬는데. 정숙은 방에서 만호의 목소리를 들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이 깊어져도 만호는 계속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가끔씩 혼자서 큰 소리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공무원으로 40년을 일했는데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아. 정숙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만호의 소리를 안 들으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만호가 조용해졌어요. 아마 소파에서 잠들었을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그제서야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오늘 있었던 일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만호의 거친 말들, 철수의 집 이야기, 영자의 걱정스러운 표정까지. 내가 정말 잘못 살고 있는 걸까? 정숙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어요. 22살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이 집에서만 살았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남편을 뒷바라지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자신을 위한 시간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요즘 텔레비전에서 보면 나이 든 여성들도 자신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취미 생활을 하거나 여행을 다니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하지만 정숙에게는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새벽 3시쯤 정숙은 조용히 일어나서 화장실에 갔어요. 거실을 지나가는데 만호가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남편을 보니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니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인생이 이게 전부인가? 정숙은 거울 속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와서도 정숙은 잠들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또 똑같은 하루가 시작될 것 같았어요. 만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행동할 것이고 정숙은 또 참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 변화를 원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은 작은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났지만 그날 밤의 일은 정숙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만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지만 정숙은 달랐어요. 뭔가 마음 깊은 곳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만호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정숙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일들이 이제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40여 년 동안 매일 반복해온 일상이 갑자기 의미 없게 보였어요. 밥 다 됐어? 만호가 화장실에서 나와서 물었어요. 평상시와 똑같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일은 기억도 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네, 다 됐어요. 정숙은 대답했지만
예전처럼 다정한 목소리는 아니었습니다. 뭔가 차가운 느낌이 있었어요. 밥상을 차리면서 정숙은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어요. 이런 아침이 앞으로 몇 번이나 더 반복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한숨을 쉬냐? 만우가 밥을 먹으면서 물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한숨을 쉬냐? 뭔가 불만이 있으면 말해. 정숙은 말하고 싶은 게 많았지만 참았어요. 어차피 말해봤자 또 싸움만 날 것 같았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만우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밥을 먹었어요. 하지만 정숙의 변화를 조금씩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전에 정숙은 빨래를 하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이 집에서 자신이 하는 일들을 세어보니 끝이 없었습니다. 빨래, 청소, 요리, 설거지, 장보기까지 모든 게 정숙의 몫이었어요. 내가 정말 이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을까? 정숙은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젊었을 때는 꿈도 있었고 하고 싶은 것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그런 것들을 모두 포기해야 했어요. 점심을 준비하면서 정숙은 딸 미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선아, 나야. 엄마, 안녕하세요. 뭐 하세요? 점심 준비하고 있어. 너는 뭐 하냐? 저는 회사에 있어요. 바쁘긴 한데 엄마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요. 미선의 말에 정숙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래도 딸만은 자신을 생각해주고 있었습니다. 미선아, 너는 행복하냐? 갑작스러운 질문에 미선이 잠시 망설였어요. 엄마,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그냥, 엄마는 너희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서. 엄마도 행복하시죠? 미선의 반문에 정숙은 답하지 못했어요. 행복한지 불행한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엄마, 응, 그래. 엄마도 행복해. 정숙은 그렇게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엄마,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아무 일 없어. 너 바쁠 텐데 들어가. 엄마, 무슨 일 있으면 꼭 전화하세요. 알겠죠?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숙은 미선의 말을 되새겨 봤어요. 딸은 어머니의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정숙은 동네 경로당에 가기로 했어요. 평소에는 집안일 때문에 잘 나가지 못했는데 오늘은 왠지 사람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경로당에는 동네 할머니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정숙을 보자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 정숙이 언니. 오랜만이네. 그러게요. 집안일 때문에 못 나왔어요. 정숙은 할머니들 사이에 앉았어요. 오랜만에 집 밖으로 나와서 기분이 좀 나아졌습니다. 언니, 추석은 잘 보냈어? 그냥 그랬어요. 혼자서 다 준비하느라 힘들었어요. 우리는 다 그래. 남편들은 도와주지도 않고 할머니들은 서로 공감하며 웃었어요. 정숙도 따라서 웃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그런데 언니들,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새로 시작한다고? 뭘? 모르겠어요. 그냥 뭔가 새로운 걸 해보고 싶어서요. 할머니들은 정숙의 말에 관심을 보였어요. 요즘 노래 교실도 있고 댄스 교실도 있대. 컴퓨터 배우는 것도 좋고 여행도 많이 다니더라고.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정숙의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어요. 정말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니도 뭔가 해보세요. 우리 나이가 되면 자기 인생 좀 살아야죠. 한 할머니가 정숙에게 말했어요. 자기 인생이요? 그럼요. 평생 가족만 위해서 살았잖아요.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살 때가 됐어요. 그 말이 정숙의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자기를 위해서 산다는 것,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경로당에서 돌아오는 길에 정숙은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할머니들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만호가 밭일을 마치고 돌아와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왔어? 경로당에 다녀왔어요. 경로당에? 집안일은 다 했어? 만호의 첫마디가 집안일 이야기였어요. 정숙은 그런 남편이 서운했습니다. 다 했어요. 그래. 저녁은 언제 돼? 곧 준비할게요. 정숙은 부엌으로 향했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또다시 똑같은 일상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 정숙은 경로당에서 들은 이야기를 계속 생각했어요. 다른 할머니들은 자기 인생을 살고 있는데 자신만 이렇게 묶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정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나도 뭔가 배워보고 싶어요. 뭘 배워? 만호가 시큰둥하게 물었어요. 노래든 춤이든 뭐든 좋으니까. 이 나이에 무슨 노래, 춤이야. 집안일이나 잘해. 만호는 정숙의 말을 일축했어요. 정숙은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할머니들도 다 해요. 저만 왜 안 돼요?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고 우리는 우리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만호의 말에 정숙의 마음이 상했어요. 쓸데없는 생각이라니. 자신의 꿈을 그렇게 표현하다니. 쓸데없는 게 아니에요. 저도 뭔가 하고 싶어요. 하고 싶으면 집안일을 더 열심히 해. 그게 당신 할 일이야. 정숙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만호는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정숙은 잠자리에 누워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할머니들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한다. 그 말이 정숙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어요. 정말 자기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이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까?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결심을 굳혔어요. 작은 것부터라도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만호가 반대해도 상관없었어요. 이번에는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고 싶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정숙은 잠들 수 있었어요. 꿈속에서 자신은 자유롭게 노래하고 춤추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행복한 꿈이었어요. 그날 이후 정숙의 마음속에는 변화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하던 정숙은 마침내 용기를 내어 경로당 노래교실에 등록하기로 결심했어요. 만호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반대할 게 뻔했거든요. 첫 노래교실 날 정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랜만에 집 밖에서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갖는다는 게 설레면서도 떨렸습니다. 노래교실에는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들이 10명 정도 모여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네요? 선생님이 정숙에게 다가와서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젊은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밝고 친근한 느낌이었어요. 네, 처음이에요. 잘 부탁드려요. 정숙은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다른 할머니들도 정숙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노래교실은 정숙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즐거웠어요. 옛날 가요부터 시작해서 트로트까지 다양한 노래를 배웠습니다. 정숙은 특히 이미자의 동백아가씨를 좋아했어요. 할머니, 목소리가 정말 좋으시네요. 선생님이 정숙을 칭찬했어요. 정숙은 얼굴이 빨개지며 기뻤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으니 마음이 뿌듯했어요. 정말요? 저는 노래를 잘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천만에요. 감정이 풍부하게 표현되는 목소리예요. 선생님의 말에 정숙은 자신감이 생겼어요. 평생 살면서 자신의 재능을 인정받아 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노래교실이 끝나고 나서 할머니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숙 언니 정말 노래 잘하시네요. 맞아요. 목소리가 구성진 게 트로트 가수 같아요.
할머니들의 칭찬에 정숙은 기분이 좋았어요. 집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말들이었습니다. 언니, 집에서는 뭐라고 안 해요? 이런 거 다닌다고? 한 할머니가 물어봤어요. 아직 말 안 했어요. 왜요? 좋은 일인데. 반대할 것 같아서요. 정숙의 대답에 할머니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들 비슷한 경험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 우리 나이에는 눈치 보지 말아요. 우리도 우리 인생 살 권리가 있어요. 맞아요. 평생 가족만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할머니들의 말에 정숙은 용기를 얻었어요. 자신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숙은 기분이 한결 가벼웠어요. 오랜만에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니 마음이 편했습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쌓였던 스트레스도 많이 풀린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하니 만호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왔어? 마트에 다녀왔어요. 정숙은 거짓말을 했어요. 아직 노래교실 이야기를 할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 저녁은 언제 해? 만호의 관심은 여전히 바뿐이었어요. 정숙이 어디서 뭘 했는지는 전혀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정숙은 일주일에 2번씩 노래교실에 다녔어요. 만호에게는 장보기, 친구 만나기 등의 핑계를 댔습니다. 다행히 만호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노래교실을 다니면서 정숙은 점점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표정도 밝아졌고 목소리에도 활기가 생겼어요. 집안일을 할 때도 노래를 흥얼거리며 했습니다. 당신 요즘 왜 그래? 어느 날 만호가 정숙에게 물어봤어요. 뭐가요? 자꾸 노래를 해. 예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정숙은 당황했어요. 자신도 모르게 집에서도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냥 기분이 좋아서요. 기분이 좋다고? 뭐 좋은 일이라도 있어? 만호는 의아한 표정으로 정숙을 바라봤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날씨가 좋아서. 정숙은 얼버무렸지만 만호는 뭔가 수상하다는 표정이었어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노래교실 선생님이 정숙에게 제안을 했어요. 할머니, 다음 달에 경로당에서 작은 발표회를 하는데 참여하시겠어요? 발표회요? 네, 동네 분들 앞에서 그동안 배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정숙은 망설였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른다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자신 없어요. 아직 실력이 부족해서. 천만에요. 할머니는 정말 잘하세요. 꼭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의 격려에 정숙은 마음이 흔들렸어요. 한편으로는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싶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생각해 볼게요. 네, 부담 갖지 마시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날 밤 정숙은 잠들지 못했어요. 발표의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무대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사람들이 웃지는 않을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평생 이런 기회가 또 있을까 싶었거든요. 며칠 후 정숙은 발표회에 참여하기로 결심했어요. 두려웠지만 후회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선생님, 발표회에 참여할게요. 정말요? 잘하셨어요. 선생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정숙도 기분이 좋았어요. 발표회 준비를 하면서 정숙은 더욱 열심히 연습했어요. 집에서도 혼자 노래를 연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숙이 집에서 노래 연습을 하고 있을 때 만호가 들어왔어요. 뭐 하는 거야? 아, 그냥 노래 좀 불렀어요. 요즘 자꾸 노래만 해. 대체 무슨 일이야? 만호의 목소리에 의심이 섞여 있었어요. 정숙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사실은 노래교실에 다니고 있어요. 노래교실? 만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언제부터?
한 달 정도 됐어요. 왜 말 안 했어? 반대하실 것 같아서요. 만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노래교실이야? 부끄럽게. 왜 부끄러워요? 다른 할머니들도 다 해요.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고 우리는 우리야. 당장 그만둬. 만호의 단호한 말에 정숙의 마음이 아팠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실제로 들으니 더욱 서운했습니다. 왜 그만둬야 해요? 저도 뭔가 하고 싶어요.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 그게 당신 할 일이야. 집안일은 다 하고 있잖아요. 정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용기를 내어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평생 이 집만 지키고 살 수는 없어요. 만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정숙이 이렇게 대든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내 인생?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 집이 내 인생이야. 아니에요. 저에게도 꿈이 있고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정숙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오랫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정숙과 만호의 말다툼은 점점 격해져 갔습니다. 오랫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고 있었어요. 저에게도 꿈이 있다고요. 노래를 부르고 싶어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꿈? 이 나이에 무슨 꿈이야? 현실을 좀 봐. 만호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도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현실이 뭐예요? 평생 집안일만 하는 게 현실이에요? 그게 여자의 역할 아니야? 내가 밖에서 돈 벌어오고 당신은 집 지키고. 만호의 구시대적인 발언에 정숙은 더욱 화가 났어요. 당신은 은퇴했잖아요. 이제 저도 제 일을 하고 싶어요. 내일? 노래 부르는 게 무슨 일이야? 저에게는 중요한 일이에요. 처음으로 제가 좋아하는 걸 찾았거든요. 정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뭘 좋아하든 상관없어.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 만호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있었어요. 그때 정숙이 폭발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정숙의 외침에 만호가 당황했어요. 이런 정숙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뭐라고? 평생 당신 뒷바라지하고 집안일하고 참고 살았어요. 이제는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정숙은 마침내 자신의 마음을 다 쏟아냈어요. 40여 년 동안 쌓였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만호는 순간 당황해서 말을 잃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손을 번쩍 들어 정숙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감히 어디서 대드냐? 정숙은 뺨을 부여잡고 만호를 바라봤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40여 년의 결혼 생활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당신이 저를 때렸어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충격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당연하지. 남편한테 대드는 여자를 가만둘 수 없어. 만호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정숙의 마음속에서 뭔가 완전히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랫동안 참고 견뎌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정숙이 조용히 말했어요. 뭐가 끝이야? 우리 사이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정숙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뺨이 아팠지만 마음은 오히려 시원했어요.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그래? 만호가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정숙이 이렇게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갑자기가 아니에요. 오랫동안 생각해왔어요. 정숙은 방으로 들어가서 가방을 꺼냈어요.
그리고 옷가지들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만호가 따라와서 물어봤어요. 짐을 싸는 거예요. 이 집을 나갈 거예요. 집을 나간다고? 어디로? 모르겠어요. 일단 미선이 집으로 갈 거예요. 정숙은 필요한 물건들만 가방에 넣었어요.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정수가 진정해. 우리가 무슨 일로 이래? 만호의 목소리에 당황함이 묻어났어요. 정숙이 정말로 집을 나갈 것 같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할 게 없어요. 이미 결정했어요. 정숙은 짐을 다 싸고 나서 만호를 바라봤어요. 40여 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끝이에요. 정수가 잠깐만 이야기해보자. 만호가 정숙의 팔을 잡으려고 했지만 정숙은 피했어요. 이야기할 게 없어요. 당신은 절대 바뀌지 않을 거예요. 정숙은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어요. 만호가 뒤따라왔지만 정숙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정숙은 딸 미선의 집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미선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어머니의 사정을 듣고 나서는 지지해 주었습니다. 엄마 잘하셨어요. 평생 참고 사셨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되니까 마음이 복잡하네. 엄마, 이제 엄마 인생을 사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미선의 말에 정숙은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도 딸만은 자신을 이해해주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정숙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이혼을 결심한 것입니다. 이혼 사유가 무엇인가요? 변호사가 물어봤어요. 성격 차이와 폭력이요. 정숙은 뺨을 맞았던 일을 떠올렸어요. 그날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증거가 있으신가요? 증인은 있어요. 딸이 전화로 들었거든요. 미선이 그날 밤 정숙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상황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혼 절차를 진행하면서 정숙은 새로운 삶을 준비했어요. 작은 원룸을 얻어서 이사를 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었지만 마음은 편했어요. 그리고 다시 노래교실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들은 정숙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언니, 어디 갔었어요? 걱정했어요. 좀 복잡한 일이 있었어요. 이제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요. 정숙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정말로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습니다. 발표의 날이 다가왔어요. 정숙은 동백아가씨를 부르기로 했습니다. 무대에 서는 것이 떨렸지만 설레기도 했어요. 발표회 당일 정숙은 예쁜 한복을 입고 무대에 올랐어요. 관객석에는 미선이 아이들과 함께 와 있었습니다. 동백꽃 필 무렵 정숙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떨렸지만 점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관객들도 집중해서 들어주었어요. 노래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정숙은 무대에서 인사를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엄마, 정말 멋있었어요. 미선이 달려와서 정숙을 안아주었어요. 고마워, 미선아. 그날 밤 정숙은 자신의 작은 집에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편 만호는 혼자 남은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정숙이 없으니 집안이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빨래는 쌓여 있고 설거지도 안 되어 있었어요. 정숙아, 언제 돌아올 거야? 만호는 혼자 중얼거렸지만 답은 없었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습니다. 철수는 아버지를 찾아왔지만 엉망진창인 집을 보고 놀랐어요. 아버지, 이게 뭐예요? 엄마가 없으니까 이 꼴이야. 엄마한테 연락해 보세요. 안 받아.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와. 철수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의 잘못이 더 크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시간이 흐르면서 정숙은 새로운 삶에 적응해 갔어요.
노래 교실뿐만 아니라 댄스 교실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도 많이 생겼어요. 언니, 요즘 정말 예뻐졌어요. 그래요? 마음이 편해서 그런가 봐요. 정숙은 거울을 보며 웃었어요. 정말로 표정이 밝아졌고 웃음도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정숙은 경로당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독거노인들을 위한 도시락 배달이었습니다. 할머니, 도시락 가져왔어요. 아이고, 고마워요. 정숙 씨 덕분에 맛있는 밥 먹어요. 독거노인들의 고마운 인사를 들으며 정숙은 보람을 느꼈어요.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쓸 수 있다는 게 행복했습니다. 이혼이 정식으로 성립된 날, 정숙은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언니, 축하해요. 이제 정말 자유해요. 네, 이제야 제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정숙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68세의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오늘부터 내 인생의 새로운 희망이 시작된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앞으로는 나를 위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리라. 창밖으로 보이는 새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어요. 정숙에게는 희망찬 새날의 시작이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큰 힘이 됩니다. 댓글 무료인 거 아시죠?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 들려주세요.